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접수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하는 대입 정보를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제공해줄 전문가 수요가 높은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마다 대입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학 수시 지원을 한 김상윤 학생. 대학마다 전형 유형이 달라 직접 학교 측에 화상으로 문의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 생기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느 과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막 제 내신이 이 정도인데 종합전형 말고 교과 전형으로 쓰면은 붙을만 한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입시에서도 정보력과 분석력이 중요해진 상황.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대입 전문 디렉터 양성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 49명을 선발해 5개월의 연수 과정을 진행한 데 이어 전문가 강의와 실습까지 마쳤습니다. 사설기관의 입시 컨설팅과 달리 학생들의 특성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장점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같겠지만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이 친구에게 이 정보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들 좀 선택해서 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3학년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전문 디렉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을 출범하고 모빌리티용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전남대는 내일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과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실습시설 등을 운영합니다. 앞서 전남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학과 정원을 100명 추가하고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이기면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광주FC는 어제 FC서울과 원정 경기에서 전반 4분 공격수 허율의 선제골과 골키퍼 김경민의 연속 선방으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 승리로 광주FC는 7월 7일 강원FC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무패 행진을 10경기로 늘렸으며 승점 48점으로 K리그1 3위를 유지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는 24일 홈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11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을 앞두고 오늘 특별체화가 진행됩니다. 오늘 해남 땅끝과 오는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는데요. 강화군 만이산과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에서 체화될 공식 성화와 합화된 뒤 성화 봉송을 거쳐 다음 달 13일 목포 종합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유행주의보까지 내려졌죠. 20일 수요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도 독감 국가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에서 임산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전남도는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50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도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광주에는 문학관이 없어 지역 문인들의 문학관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22일 금요일 광주 문학관이 북구 각화동 시와 문화마을에서 문을 엽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교육 프로그램실과 문학 수다방, 수장고 등을 갖췄는데요. 광주 출신 문인들의 문학과 5월 항쟁 문학을 조명할 전시실과 함께 신예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도 들어섭니다.
지역민들의 수건이었던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이 이번 주말부터 이뤄집니다. 23일 토요일에 개통식이 열리는데요. 정상 개방은 1966년 방공포대가 주둔한 이후 무려 57년 만입니다. 이번 1단계 개방에선 서석대에서 인왕봉까지 개방되고 이후 방공포대가 철수하는 시점에 맞춰서 2단계 개방 때는 천왕봉과 지왕봉까지도 완전 개방됩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겉이 빨갛게 착색되도록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노란 사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노란 사과, 골든볼 전문 생산단지를 사과 주산지인 대구 지역에 만든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오하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빨간색을 내려고 반사 필름을 깔고 일일이 사과를 돌려줍니다. 그래도 최근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색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이 농가는 착색 작업이 필요 없는 노란 사과, 골든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빨간색으로 착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홍로를 재배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절약이 될 것이고요. 숙기가 홍로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시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이 노동력을 줄이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노란 사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위에 보급할 골든볼은 새콤달콤하고 맛이 진한데 상온에서도 열흘 이상 유통이 가능합니다. 농진청은 2025년까지 군위에 5헥타르 규모의 골든볼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기술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골든볼 외에도 김천, 황옥 등 지역별로 특화된 노란 사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 재배부터 해가지고 유통, 마케팅, 그리고 판매까지 하나의 그 유기적인 이런 연계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조기에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보급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재 사과 주산지는 경북이지만 2070년이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후 변화로 사라질 위기를 맞은 특산물이 품종 대체를 통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새 수요도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화순에 위치한 모후산 단풍숲길이 전라남도가 선정한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화순군은 모후산 단풍숲길이 다양한 야생화와 단풍나무 등 조경과 자연 폭포 등이 잘 어우러진 점에서 전문가의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절별로 걷고 싶은 숲길을 발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조선시대 광주목 관아 누각이었던 희경루를 중건하는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비와 국비 60억 원을 들여서 광주공원에 정면 4칸, 측면 3칸의 중층 누각인 희경루 중건 사업을 최근 마치고 모레 준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희경루는 조선 문종 때인 1451년 무진군으로 강등됐던 광주가 광주목으로 복건된 것을 기념해 새로 지어진 관아 누각인데 기쁘고 경사스런 일이란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일제강점기 광주읍성이 해체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는 어제 광주 홍범도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운 항일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광주여대에서 홍범도 공원까지 1.8km 구간을 걸으며 흉상 철거 반대 거리 시위를 펼쳤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흘 만에 누적 관람객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인 팽수가 방문하고 단체 관람 예약도 50여 건에 이르면서 방문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지역 곳곳에서 디자인을 만나다란 주제로 오는 1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한평이 80, 영암이 230m 등 200m 안팎으로 짧아진 곳들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던 비는 현재는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또 높은 산지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22도로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덥겠습니다. 순천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1도로 평년 기온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영암과 강진, 해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